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미영 전 시의원은 이낙연 신당 소속으로 총선 남구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야의 맞대결이 예상되던 선거구의 대결 구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 속 부동산 PF까지 막히며 분양 경기가 활기를 찾지 못하자 민간 임대로 눈을 돌리는 건설 현장이 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 연이어 도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달을 발견했을 때 대처법 알아봅니다. 울산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대로 지난해 1월 27일 1,534원 이후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기조 속의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역 분양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일반 분양 대신에 민간 임대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현장이 늘고 있습니다. 울산 첫 임대 아파트가 분양 홍보관을 열고 회원 모집에 나섰는데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에 문을 연 한 아파트 분양 홍보관입니다. 평일인데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울산의 노론자유로 알려진 문수로에 전체 820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일반 분양 물량이 아니라 울산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10년 장기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장기 민간 임대 아파트는 임차 후 10년 뒤 우선 매수 자격을 가지는 회원을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벌써 가입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회원들은 10년간 보증금 상승과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사업자는 금융권 PF 자금 대신 민간 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총 분양가가 아닌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이제 가입을 계약금을 내고 출자금을 납부를 하고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제 금전적인 부담감이 좀 적고요. 민간 임대주택은 1주택 제한 없이 2주택 이상 소유가 가능하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세금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완전한 내 집을 만들기까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어렵게 부지 매입을 마쳤다 해도 착공 이후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회원들을 상대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10년 뒤 분양 전환 시점에 적정한 분양 가격 산정을 두고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임대 가격이 다른 변동 요인이 없이 이제 확정 이제 임대 가격으로 추후에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뭐 고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 기조 속에 지난해 울산 지역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물량이 모두 올해로 넘어온 가운데 장기 민간 임대로 바꾸는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사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이미영 전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소속으로 남구갑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남구갑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맞대결이 예상되던 선거구인데 신당 후보의 등장으로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남구 의원을 거쳐 민선 7기 울산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이미영 전 시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10년여간 몸담아온 민주당을 떠나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하는 새로운 미래 울산 총선 후보군으로는 처음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4.10 총선에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무고동과 3호동이 속한 남구갑에 출마할 예정이며 민주당이 최근 전은수 변호사를 영입한 것과는 무관한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신당 후보 등장으로 남구갑은 2파전에서 3파전으로 대결 구도가 급변했습니다. 이제 당을 보고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표가 나눠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가시는 분들은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구갑은 국민의힘에서 현역인 이채익 의원과 김상욱 변호사, 박기성 전 울산교통방송 사장, 최건 변호사, 허은욱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가운데 본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손종학 전 시의원과 전은수 변호사 중 한 명이 본 후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영 전 시의원이 신당 후보로 나설 경우 3자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어차피 보수 강세 지역구인 만큼 판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민주당 울산시당은
일부 당원들이 신당에 합류하겠지만 그 여파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구갑에서 5번 모두 보수 후보를 당선시킨 표심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지역 정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울산의 한 도심 수변공원에 잇따라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학교에서 수달이 발견돼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만약 수달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다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울산 북구의 한 수변공원. 수달이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수달은 깊은 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 기념물입니다. 많이 신기했어요. 동물원에서도 본 적 없기도 하고 나중에 찾아보니 천연기념물이라 돼 있어서 좀 더 많이 신기했죠. 이번에는 수달 가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달 4마리가 호수에서 일렬로 줄지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이곳 수변공원은 낚시 금지 구역이라 먹이가 풍부해 수달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붕어 있잖아요, 붕어. 한 손바닥만 이런 거 잡아가지고 깨물고 있더라고. 야, 여기서 무슨 수달이 있나 싶은 생각 드는 게 사진 막 찍었어요. 지난달에는 울산의 한 대학교 화장실에서 수달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수달을 포획해 건강검사 등을 거친 뒤 자연에 방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에서 수달을 발견할 경우 시민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달이 안전하게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목격하시더라도 멀리서 관찰하시면서 즐거움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달을 만질 경우 손가락을 깨물 수 있어 이런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울산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대로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기준 울산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36원으로 전달 대비 0.39원 상승했습니다. 울산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해 1월 27일 1,534원 이후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습니다. 부산을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키우기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와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엑스포 유치 실패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워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기본 모델은 제주 국제 자유도시입니다. 다만 제주도는 관광, 부동산 개발 분야와 중국 자본에 치중돼 있습니다. 반면 부산은 물류와 금융 산업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사례를 접목해 국제 항만과 공항을 활용한 국제 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단을 꾸린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범정부 TF와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부산에 정착할 국내외 기업에게 주어지는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입니다. 법인세 100% 면제 같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포함해 국제학교 허용 등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부산에 특별한 지원이나 규제를 해소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경제, 산업, 교육,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정책들을 법안에 담아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총선 전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의 얼개부터 완성한 뒤 세부 사항을 차차 채워갈 방침입니다. 특별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형산강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 정비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7,600억 원을 투입해 하천 제방 보강과 퇴적도 준설이 진행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 시작해 포항까지 이어지는 국가하천 형산강입니다.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평과 함께 경제적 손실이 이어집니다. 최근 정부가 수해 예방을 위해 형산강의 환경정비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형산강 정비의 필요성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했고 200년 빈도 홍수 발생 시 경주에선 2,100여 헥타르가 범람할 것으로 분석한 경북도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2029년까지 7,600억 원을 투입해 형산강 환경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형산강 정비 주요 사업은 하천 제방 49.8km를 보강하고 하천에 쌓여있는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입니다.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도 준설과 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하천 정비 사업 중에서는 제방 보강도 하고 준설량을 920만 누배 정비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형산강 제방 보강에 맞춰 경주 서천교와 동대교 등 형산강 7개 교량을 현재보다 1m씩 더 높여 다시 설치합니다. 형산강 정비와 함께 경주시는 형산강으로 합류하는 지방 하천에 대해서도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 수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방 하천도 형산강 배수 영향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지류 부분도 일부 구간 이제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022년 신형산강 프로젝트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32년까지 3,300억 원을 투입해 생태공원과 둘레길, 신라정원 등이 들어서는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도 추진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울산 울주군 간절곶 해안가에서 2m가 넘는 대형 산갈치가 발견됐습니다. 산갈치는 수심 200m 이상인 심해에 주로 사는 어류에서 이번처럼 연안가에서 발견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8년 울주군과 북구 해안가에서 산갈치가 발견됐습니다. 울산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현행보다 강화된 바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적용되는 이번 기준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의 기준이 49데시벨 이하에서 각각 37데시벨 이하와 45데시벨 이하로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주택건설사업 사업 승인 때 승인 조건으로 포함해 착공 단계부터 바닥 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국제로타리 3721 지구에서 2,300만 원, 김운대 김명시 부부 500만 원, 박진호님 30만 원, 신한자원봉사단에서 20만 원, 도하사님 10만 원, 박종하님 10만 원, 다운중학교에서 54,400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상금 납부는 한 통화당 2,000원에 ARS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나눔 온도는 73.9도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절도와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취객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자며 접근한 뒤 시계를 훔치고 또 귀가하는 이 취객을 따라가 금팔찌를 훔치려다 취객이 저항하자 폭행한 뒤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치사와 절도 등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예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울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더 춥게 시작하고요. 찬바람이 체감 기온을 영하 6도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점차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오늘 울산은 한낮에 영상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울산을 포함한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제부로 건조주의보까지 발령됐고요. 오늘 찬바람도 약간씩 강하게 불면서 불이 나기 쉬운 환경입니다. 어느 때보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질은 청정하겠고 오후부터 차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기온은 포항과 울산이 영하 2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양산, 부산이 모두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또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 동안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의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기다립니다.